트렌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만나서 반갑고 IM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우연한 기회에 사진 하나 찍은 게 내가 이제 모델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됐죠. 그 모델에서의 그 사진이 내가 좀 서구적인 이미지를 가져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그 청바지 문화를 도입하던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누구나 다 청바지를 갖고 싶어 했는데 우리 국내에선 청바지 생산이 되지 않을 시절이죠. 청바지라는 걸 들여오면서 나를 위크엔드 전에 맥그리거라는 브랜드가 수입돼 왔어요. 거기에 전속 모델을 시작하기로 해서 이제 모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뭐 그 전에 이제 그 맨발의 청춘을 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걸 보고 저는 영화 배우가 한번 돼볼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모델이란 직업에 대한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와서 보니까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모델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모델이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시작한 게 모델이 직업이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델이 뭐 하는 건지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미 뭐 사진 하나 찍어서 주간지나 CF가 나가는 그 있을 때니까 시작한 거면 남자는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 그래고 시작했죠. 광고를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CF도 많이 찍고 패션쇼라는 것은 이제 뭐 1년에 몇 번 안 됐어요. 그래서 그 패션쇼를 할 때, 그다음 무대에 설 때, 사진을 찍으러 갈 때, CF를 찍으러 갈 때, 그러니까 탤런트나 가수나 영화 배우는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모델이라는 것은 무대에 섰을 때 자기의 행동, 표정이 그 디자이너나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포인트를 말없이 관객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 워킹이걸랑요. 너무 쉽고도 어려운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는 모델을 가르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명동에 가서 앉아가지고 사람이 걷는 방법, 사람은 걷는 게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걸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걸음이라는 것은 말 없는 하나의 자기 표현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때는 뭐 이제 청바지가 그리고 위크엔드라는 그러니까 청바지가 유행을 선도했죠. 청바지가. 그리고 청바지가 사기 힘드니까 그 전 단계에는 군복을 물들여 입는 거. 그리고 워카를 잘라서 신고 다니고 꺾어서 신고 다니는 게 유행하더고. 그러니까 음악 감상실이 그리고 음악 다방이 유행하던 시절이걸랑요. 70년대가. 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가 음악 감상실과 음악 다방이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청바지와 진을 그리고 이 군복을 물들여 입던 시절의 그 유행이었어요. 저도 뭐 그때야 그 당시에 이제 위크엔이라는 주말을 즐기자는 이 캠페인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위크엔드라는 브랜드가 시작되면서 주말을 다 함께 즐기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70년대, 80년대 상반기에는 사람들이 생활의 고달픔 속에서 오늘을 살고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공간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유들이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80년대 들어오면서 위크엔드라는 브랜드와 그 새로운 어떤 주말을 즐긴다는 어떤 유행을 시작했던 거걸랑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뭐 정장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그때를 입고 다녔죠. 국립박물관에서 지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민속 우리 국민이나 세계가 지인에 대한 어떤 그걸 만들었어요. 거기 가면은 세계 유명한 지인들의 역사가 다 모여 있어요. 한 자리에. 그런데 한국의 최초의 지인의 모델이 누구인가를 민속박물관에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세계 유명한 지인, 그리고 일본에는 지인의 도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세계 유명한 지인들에 대한 역사를 다 모았는데, 한국의 지인에 대한 역사를 찾다 보니까 저에 대한 자료가 맥그리거부터 위크엔드까지의 전속 모델이 이재현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속박물관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인, 그다음 저에 대한 그동안에 뭐 포스터를 찍었던 거, 카탈로그 찍었던 거, 기사화됐던 거,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전시를 지금 하고 있어요. 주말에는 위크엔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대자연으로 갑시다. 위크엔드, 맥그리거와 기술 제휴한 고급 주말물 위크엔드, 주말을 즐겁게 위크엔드, 지혜롭게 절약합시다. 야호! 즐거운 위크엔드! 자연을 위크엔드와 함께 맥그리거와 기술 제휴한 고급 주말복 위크엔드! 자연을 사랑합시다. 위크엔드! 이재현 회장님은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굉장히 훤칠한 데다 굉장히 좀 서구적인 면모를 좀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우리나라 분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좀 훤칠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청바지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는 한 요인이었을 텐데요. 그 과정에서 이재현 회장님의 역할은 굉장히 좀 지대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 청바지의 어떤 확산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이재현 회장님을 저희가 좀 조명하게 된 것입니다. 탤런트나 가수들하고 같이 패션쇼를 하러 갔는데, 탤런트하고 영화배우들은 호텔에서 재우고 모델들은 여관에서 재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어요. 배우들하고도 그렇고 주최 측하고도. 그래서 내가 우리도 모델이란 직업도 언젠가는 사회적으로 직업군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날이 꼭 올 것이다. 그래갖고 그때 내가 맥그리거 전속 모델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 모델들하고 같이 있기에, 야, 내가 전속금을 받았는데 다만 너네 전화 하나라도 사가지고 함께 하자. 처음에 함께 하자 그러니까 돈이 없다 이거. 그러면 너네 셋이서 전화라도 하나 사라. 그랬을 때 그때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아세요? 모르시죠? 그때는 청색 전화하고 백색 전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전화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세 분이 전화 한 대 사고, 나는 전세금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대가지고 네 분의 남자 모델이 김석기 씨, 김진 씨, 그다음 도신우 씨, 이재현 모였는데 이름을 뭘로 질래? 그러니까 네 명이 모여서 영을 네 개를 모으니까 88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8 패션 스튜디오라고 지었어요. 스타들은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스타들은 너무 많았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탁재훈 씨가 모델라인 출신이라는 굳이 듣겠어요? 탁재훈 씨, 차승원 씨, 권상우 씨 너무 많아갖고요. 뭐 그다음 뭐 이선진 씨, 이소라 씨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다 일일이 이름을 열거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차승원 씨는 처음부터 왔을 때 너는 모델보다는 배우를 해야 될 사람이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성격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가 앉은 사람이고. 제가 한 번은 도쿄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어요. 그러니까 도쿄 컬렉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쿄 신주쿠 지금 도청 옆에 에서 텐트를 쳐놓고 도쿄 컬렉션을 하더라고요. 그때 가봤어요. 아, 이게 한국에 이런 게 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한국의 모델 라인이 살아가기 위한 미래라는 것은 서울 컬렉션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우리가 그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구나. 또 하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4시즌을 가진 나라다. 그리고 한국 국민에게는 리듬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재주가 있는 민족이다. 세계 위도를 놓고 봤을 때 한국만큼 4시즌이 분명한 나라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한국에도 도쿄 컬렉션이 아닌 서울 컬렉션이 세계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디자이너 선생님들 한 분 만나면 도쿄에 가니까 컬렉션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세이 미야케가 누군지도 모르고 고시노 히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 이세이 미야케의 패션쇼를 보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쿄에 가서 이세이 미야케라는 분의 티켓을 좀 구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구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국내 디자이너 선생님들을 구할 수 있다. 그랬더니 오셔서 거기서 보시고 나서 그다음 한국에 왔는데 내가 디자이너 선생님들 보고 우리 서울 컬렉션을 만드는 거 한번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그 금요 기도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금요 기도회의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디자이너 선생님들하고 시작한 게 바로 이 스파 컬렉션이 정착이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때 기도회에는 뭐 진태옥 선생님, 그다음 설윤영 선생님, 뭐 한혜자 선생님이 루비나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위주로 해서 이제 금요 기도회가 됐는데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이제 스파가 그 주축 멤버들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그 스파 컬렉션이 그 등장되기까지에는 그 현대백화점 일대 그 대표님이시던 정장현 회장님께서의 어떤 그 커다란 배려가 있었고, 그 다음 힐튼 호텔에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일본의 그 패션 저널리스트 평론가이신 오이치 진코 상, 지금은 고인이세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 다음 뭐 오이대 회장, 그 다음 파리 패션협 의상조합 회장님도 오셨고, 그때 대단했죠. 그리고 저는 그 일회 컬렉션을 그게 이제 사람을 모으고 만들어져서 그날 우리 그 1층에서는 그 SFA 컬렉션을 했고, 그 SFA 컬렉션을 하고 나서 지하에 데려가서 우리가 리셉션을 하는데 뭐 한마디 하라는데 눈물이 나서 나 주방으로 도망갔어요. 너무 그 왜 사람이 좋아서 흘리는 눈물 아세요? 감격해서. 근데 이제 돌아가신 박혜숙 선생님이 그 주방으로 도망간 날 따라 들어와서 저하고 같이 자꾸 우셨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지 스파에 대한 그 기대 이런 것들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스파 컬렉션을 하면서 너무 나는 진짜 한국의 미래가 시작될 것이라는 너무 큰 꿈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그게 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걸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엔 그 SFA 컬렉션이라는 게 서울에서 만들었을 때 그 전만 하더라도 바닥을 우리가 비닐을 깔고 했었어요. 그 다음 그 백드롭을 만들 때는 칠을 했다고요. 흰 칠을 해갖고 백드롭을 했었는데 도쿄에 가서 도쿄 컬렉션에 저는 사진 하나하나를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는 거, 그 다음 바닥을 타이텍스를 깔고 그 위에다가 천을 세우는 거, 이런 걸 저희가 가서 몇 주씩 있으면서 그걸 하나씩 다 찍어서 여기 와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 과정 중에 이 SFA가 한국의 역사가, 패션쇼의 역사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보는 거는 그 SFA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SFA에 자기의 젊은 디자인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New Wave in 서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New Wave in 서울의 첫 번째 디자이너는 장광여 씨예요.
뉴웨이브이라는 이름으로 장광조 씨를 불러서 개인으로 쇼를 했었고, 그 다음에 뉴웨이브 이름이 너무 좋아서 제가 만든 게 뉴웨이브 인 서울이라는 컬렉션을 만들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젊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우영미 씨, 뭐 박춘무 씨, 뭐 이런 그 젊은 디자이너들이 쭉 모이게 됐죠. 모여가지고 뉴웨이브 컬렉션을 시작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 이제 1회 회장이 우영미 선생님이에요. 우영미 선생님이 이제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로서 남성복 디자인을 어디 갖다 놔도 그 도쿄에 갔는데 백화점에 우영미 디자이너 샵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디자이너들이 한국에 많이 와줘야 한국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패션쇼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사회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더 인식을 달리 해줄 수 알게 해줄 것이냐를 생각을 해서 만든 게 베스트 드레서예요. 그래서 뭐 탤런트나 영화배우나 가수, 또 경제인, 그다음 정치인, 이런 부분까지 다 그 베스트 드레서의 영역을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베스트 드레서의 역사가 8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역대에 가졌는 그 베스트 드레서를 해오면서 그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한국이란 사회에 조금 정치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미리 멀리 볼 수 있다면 이런 그 베스트들에서나 이런 일을 해오는 사람들을 조금 더 새롭게 봐주는 눈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심이라는 것을 꼭 경제적인 면에서만 관심을 보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 훗날에 새로운 먹거리 시대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써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진짜로 명품이라는 것은 장인이 그리고 진짜 명인이 합해져서 만들 수 있는 게 명품 아니겠느냐. 우리나라는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수입 상품에 모두 명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지금 초등학생들에게 그리고 중학생들을 고등학생들에게 명품이 뭐냐고 물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의 입에서 수입 상품은 명품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명품을 단어를 잘 알고 우리 매스미디어나 우리들이 써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그 명품이라는 단어를 남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하는 얘기거든요. 악어 농장에 가서 1년짜리 악어에다 자기 네임택을 붙인다고요. 그 네임택이 붙어서 2년 후에 악어를 잘 잡는 사람이 와서 악어를 잘 말렸을 때 어떻게 공정이 거쳐나가고 그 네임택을 띄워서 만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명품이라고 불리울 수 있걸랑요. 그래서 그 에디션 넘버가 나가고 있걸랑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수입 상품을 명품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떤 브랜드에서 만들어도 그 유명 브랜드 속에서도 에디션 넘버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브랜드만 가지고 명품이라고 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지금 제가 한 79년부터 여태까지 회사가 갖고 있는 자료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온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는, 내가 없더라도 한국 모델이나 패션계의 역사 같은 것들이 어딘가가 기록의 문화가 한국이 정리 안 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요새 밤 새벽까지 그런 그 기록들을 좀 정리해 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내가 하고 싶던 일들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여태까지 가져왔던 컨텐츠들을 다음 세대에게 어떤 거를 던져줘야 더 좋은 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저는 모델이죠. 모델이기 이전에 하나의 패션계의 코디네이터로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로서 여러분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저는 바랄 것 같습니다. Questo è il punto di gonfiarne ancora e poi si riprende.